격국용신. 격용을 배우는데, 자, 격에서 보면 보통 정격하고 파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정격에는 보면 어떤 책에는 8정격이 있다라고 써놓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10정격이 있다라고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네. 이제 8정격은 양인격과 걸럭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격으로 취용을 한다라고 설명되어진 책도 있고요. 아이, 뭔 소리 하느냐. 양인과 결록도 격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쪽에 실제 사주 팔자를 감정하시러 오는 분들은 성격된 팔자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걸 또 안 다루고 넘어가기에도 그렇고, 또 다루자니 격국 이걸 가지고 막 보통 한 10년씩 격 찾다가 용신 찾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게 또 우리가 이 팔자를 봐나갈 때 기본적인 정격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정격을 하려면 보통 투출된 자를 또 격으로 삼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면 투출한 게 보면 이게 지장간에서 투출자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격국은 지금 진도상에는 육친 다음에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지장간을 먼저 좀 다루고 이제 그 격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 혹시 다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이걸 갖다가 참 무식하게들, 저도 그랬었고 무식하게 다 외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자연 현상의 흐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봄인데에서 여름으로 왔어요. 아, 따뜻하다가 갑자기 덥다 이렇게 됩니까? 그럼 가을에서 겨울로 올 때 시원하다 해서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바로 됩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래 역학적으로 보면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 변화가 생긴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365일을 5일로 나누면 7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의 변화를 말해놓은 책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자, 우리가 날씨를 보자는 거예요. 추워질 때도 약간 따뜻해졌다가 춥다가 따뜻해졌다가 춥다가 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지적으로 표현했을 때 봄을 인, 묘, 진, 그 다음에 여름을 사, 오, 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이런 글자로 표현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이 디지털 형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온도가 있겠네. 묘니까 조금 더 오르겠네. 진은 더 오르고, 산은 더 오르고, 오는 우이고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미는 조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자, 이게 아니라 온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출렁임으로 인해서 즉 기온이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간을 배웠죠. 천간은 뭐가 있었습니까? 갑에서부터 개까지. 자, 이건 뭐예요? 순수한 기운이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기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지는 뭡니까? 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은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뭔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 자, 순수한 기운만 내려봤으면 지지를 갖다가 똑같이 10개로 분류하면 될 것을 12개로 분류를 했죠. 뭔가 계절이 돌아가면서 막 섞인 구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것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각 지지, 즉, 자에서부터 해까지 보니까 요 밑에 지장간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기운들, 즉 순수한 천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 이제 이걸 설명을 제대로 다들 잘 못하시니까 그냥 선생님들은 표 나온 거 보고 외워라 하시거든요. 이거 외우는데 거의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이것도 자연의 현상으로서 이걸 풀이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장간에 능통하면 인간 세상사의 비밀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고급반에 가서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 지장간은 이게 이제 보통 여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정기로 표현을 해요. 여기란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앞달의 기운이 넘어온 것이에요. 여기란 것은 전월의 기운이 넘어온 것. 그 다음에 정기는 자기 본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자, 본래의 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자, 갑은 인, 을은 묘, 이런 식으로 요 그대로의 기운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정기는.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하면 삼합에서 찾아내요. 삼합. 자, 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칸, 즉 네 살은 궁합도 안 본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인, 오, 술은 화국으로 무리를 짓고, 자, 그 밑에 해, 묘미는 목으로 무리 짓고, 신, 자, 지는 수로서 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사, 유, 축은 금으로 무리를 짓는다. 금국으로. 이렇게 해서 삼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장간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게에서 제일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기초 강의 제일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의 가장 큰 원칙은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기억나시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릇 음양이 음양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즉, 지장간의 이 구분 기준은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자, 그러면 자, 음양 일단 아시고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로 나아갈 때 왜 어떻게 해서 여기, 중기, 정기가 들어오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흘러갈 때, 자, 앞달에 여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죠? 인이. 자, 앞달에 여기가 옵니다. 저 앞달은 어디입니까? 축이죠. 축의 정기는 뭐예요? 기죠.
일단 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에 와서 기가 올라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제가 지장간은 양이라고 했죠. 음양.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양과 음으로 내려가잖아요. 양, 그죠? 갑을 병정 무 기경신 임계 했을 때, 자, 이는 갑과 똑같이 양에 속합니까? 음에 속합니까? 양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절의 시작을 뜻할 때, 이때는 양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여기는 무로서 쓰는 거예요. 시작은 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기는 뭡니까? 네, 갑이죠. 자, 어쨌든 갑은 쉽죠? 그 다음에 중기라는 놈이 들어와요. 중기는 삼합이라고 했어요. 자, 삼합의 이는 어디로 따라갑니까? 자, 어쨌든 요거는 병환지, 정환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죠? 병환지, 정환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요 중간에 화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12운성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인호술이라는 게 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인이고, 오고, 여기가 술이라는 궤적을 이렇게 화라는 구조를 무리지어서 만들려고 해요. 얘들 셋이 모이면. 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 12운성에 보면 요 앞에 구간을 병, 즉, 양으로 쓰고, 뒤에 구간을 정, 음으로 써요. 자, 여기도 양음의 관계죠? 음양의 관계. 자, 그러면 인에 와서는 뭐를 쓰겠다? 예. 그렇게 해서 무병, 갑이라는 지장간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묘는, 자, 정기가, 그죠? 여기라는 게 앞달에, 그죠? 앞달의 기운이 넘어왔으니까 갑이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정기는요? 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왜요? 삼합. 자,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과 묘는 양과 음을 나타낼 때 뭐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갑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을 들어올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방합의 원리로 보셔도 돼요. 방합도 음양으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봄이면은 인, 묘, 진이 어떻게 돼요? 방합이죠. 자, 요것도 꼴 딱 좋아서 여기가 갑, 여기가 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 다 음양 관계에 의해서 이 조합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두 개를 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를 싹 지워서 요걸 통틀어서 을이라고 쓰자라고 책에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은 앞달의 기운이 그대로 넘어오죠? 그러면 뭐가 올라옵니까? 을이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진의 정기가 뭡니까? 무토죠. 네. 무가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진은 삼합을 따라간다고 했죠? 자, 삼합. 신자진은 수를 만들죠. 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는 양을 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음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자진은 수를 만드는데 수에서는 임도 있을 것이요, 개도 있을 것인데 뒷부분에 있는 음을 쓰니까 그죠?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을, 개, 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산은 여기가 뭐가 올라옵니까? 그대로 올라오니까 무가 그대로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산은 우리가 전기를 뭐로 쓰죠? 병으로 쓰죠.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삼합을 따라간다 했어요. 자, 삼합의 글자가 사유축은 금인데 경도 있고 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경신 중에서 여기는 앞으로 가죠. 그럼 뭐가 나오겠다? 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 경, 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알겠다. 이거는 바로 알겠다. 그죠? 예? 병. 그 다음에 정. 이러면 끝납니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 자, 일단은 전기라는 것은 정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점으로 표현한 거 있었죠. 1양, 2양, 3양, 4양, 5양, 6양. 기억나십니까? 자에서 1양, 그다음 축에서 2양, 그 다음에 인에서는 3양이 돼요. 그죠? 맞죠? 네. 묘에서는 4양이 돼요. 양이 4개. 그 다음에 진에서는 5양이 돼요. 사에서는 6양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지구에는 중력이 작동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O에 가서는 1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음. 그죠? 자, 앞에 그림을 지어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 했을 때 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기가 있죠. 앞에는 양의 끝 단계가 무가 있고. 그죠? 그럼 이 1음이 당겨 내려오는 작용을 해야지 지구는 음양이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토가 요 중간에 오함한 음양의 극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점 찍어 놓은 거 일부러 찍어 놓은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찍어 놓은 거죠. 근데 그냥 외워라 이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달에 여기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정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요 봉기를 그대로 내려면은 어떻게 되죠? 기토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미는 어디를 따라간다? 해묘 미를 따라가는데 목이 나오는데 목은 갑도 있고 을도 있는데 자, 뒤쪽에 있으니까 음을 따라가겠죠? 그럼 뭐를 따라가겠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장간이라는 게. 무작정 막 그냥 지지를 섞은 게 아니라 천간을 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아날로그의 방법을 단계로 설명지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에 오면 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가. 그죠? 기가 올라가야 되죠. 외웠으니까 무를 알죠. 그죠? 뭔가 시작의 개념은 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의 진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무로 표현하고 어떤 책은 기를 갖다 일부 넣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 보통 표현은 무로만 해놔요. 왜?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시작은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의 봉기는 경으로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은 또 어느 운동? 신자진 삼합의 운동을 따라서 즉 앞에 있으니 양의 글자를 땡겨온다. 그죠? 그래서 무임경이라고 외워지는 거예요. 자, 기임경은 틀리겠네요. 예? 기임경은 틀리겠네요. 요 기를 약간 치용해 쓰는 것도 있어요. 이미 양이 되는 것 같으면 무니까 같은 양으로 한다는 원리가 때문에 기임경이라는 것은 이론상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무로 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유로 왔습니다. 유는 자, 앞달의 기운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병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얘 봉기는 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 그대로 따라가죠?
사유축 뒤에 걸 쓰니까 신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그대로 쓰고 술은 자 앞달에 여기를 그대로 올립니다. 네, 올리면은 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의 기운을 정기로 쓰면 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삼합의 글자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인호술은 그죠? 끝단에 있으니까 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정무. 그 다음에 해는 앞달에 여기가 그대로 올라가면 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해를 그대로 정기로 삼으면 임이 되죠. 임. 자, 그 다음에 해묘미는 자, 해묘미는 목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앞에 양의 간지를 그대로 써서 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 그래서 무갑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는요. 자는 앞달에 그대로 기운을 받아서 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의 뜻을 내리면 개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수니까 그죠? 개수가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은 자 앞달에 여기를 그대로 따라오면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의 기운은 기가 되고 자 축은 삼합에 의해서 사유축 금으로 가니까 신이 들어오겠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표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된다는. 자, 이거를 30분비로 해서 거기 보면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10분비, 30분비로 해서 숫자의 조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장간의 원리도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외우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쉬운데. 근데 보통 분들은 무작정 말 안 되니까 여기는 무와, 여기는 그냥 기 들어가. 그죠? 외워. 그러신단 말이죠. 지장간 원리 안 어려우시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라는 게 천간처럼 순수하다면 정말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밑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의 해석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성되어지고 이제 이 지장간을 알고 나야 이제 무엇이 투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격을. 외울 거 없잖아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 삼합, 전월의 기운, 그죠? 예? 바로 안 나와서. 한 100번 정도 써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지라는 것은 뭔가 기운들이 많이 섞여 있구나. 그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초반은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근데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부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번 들어놓은 것과 안 들어놓은 것은 좀 천양지차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 책을 보면 격용이 이제 모든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수단이